네, 스타크래프트의 모든 것 어바웃 스타크래프트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2부에서는 약속드린 대로 어바웃 리얼 게임, 바로 박현준 선수와 한승엽 선수와의 경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승엽 선수, 지난주에 멋진 경기를 보여주면서 시청자 게시판에 굉장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데, 이제는 이 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한승엽 선수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한승엽 선수는 비블레이드 유이, 그러니까 유이라는 아이디로 굉장히 유명한 그 선수입니다. 아마추어 고수 출신인데요. 예. 원래는 프로토스를 플레이를 하다가 테란으로 종족을 전향한 이후에 네. 소울팀에 지금 소속이 된 게이머라고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승엽 선수 같은 경우 지난주 기욤 패트리 선수를 상대로 보여준 플레이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깔끔한 플레이를 해줬는데 네. 이번에 이 노련한 박현준 선수를 맞아서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굳이 타이틀을 잡자면은 신세대 게이머와 1세대 게이머 간의 대결, 뭐 이렇게도 타이틀을 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구의 대결. 네. 지금 많은 올드 팬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계시라 생각되는데, 박현준 선수는 개인적으로 그 한승엽 선수를 좀 아시나요? 예. 어떤 선수라고? 소문 그냥 잘한다고. 네. 많은 게이머들이 잘하는 게임 뭐라고. 그럼 스타일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이 아직 좀 안 돼 있겠군요. 예, 그것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게 그렇죠. 이제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네. 기욤 패트리 선수도 분명히 나 이 선수 스타일을 잘 모르겠다. 예. 그래서 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됐는데, 그게 절대 변명이 아니라 맞아요. 사실상 거의 비등비등한 실력이라고 한다면은 서로 간에 이제 스타일이 잘 알려진 선수. 진짜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박현준 네. 선수는. 근데 한승엽 선수는 원래 프로토스 유저였다가 테란으로 종목까지 지금 바꿨는데, 종족까지 바꾼 상태인데 스타일까지 잘 안 알려졌어요. 이러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불안한 상태일 수밖에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승엽 선수가 과연 2연승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또 박현준 선수가 저질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바웃 리얼 게임 시작합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박현준 선수의 진영이 눈에 들어오고 있죠. 12시 쪽 저그. 네, 상대방은 지난주에 승리를 거뒀던 한승엽 선수죠. 네. 근데 미니맵을 보시면 알겠지만 탭 한번 그렇죠, 눌러줘야죠. 화면이 까맣게, 미니맵이 다 까맣게 표시가 되면 탭을 하나 눌러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을 할 때 프로게이머들을 보면은 1대1을 하거나 팀플레이를 하거나 전부 다 이제 알트 탭이죠. 네. 네, 알트 탭이 아니라 쉬프트 탭이죠. 쉬프트 탭을 누르면은 상대 팀이 빨갛게 보입니다.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대 팀이 빨갛게 보이는 게 미니맵에서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좀 연습을 하시는 편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상대 오버로드라든가 이런 게 살짝, 일꾼들이 살짝 들어왔다가 나가거나, 아니면 건물을 이제 자신의 진영에다가 뭐 숨겨짓는 플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빨간색으로 이제 상대방을 좀 지정을 해두면은 조금 이제 게임하는 데 있어서 눈치를 채는데 좀 편하죠. 쉬프트 탭을 누르면 붉은색으로 된다라는 팁까지 전해드리는 어바웃 스타크래프트입니다. 자, 2시 쪽 없네요. 다행이네요. 네. 2시 쪽에 있다면 참 들어올 수가 있었죠. 뭐 벙커러쉬서부터 벙커 푸시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테란의 전략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게 되니까 12시, 2시가 되면은요. 네. 네. 그런 입장에서 어쨌든 저그는 종족 특성상 거리가 멀면 멀수록 좋습니다. 예. 테란은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고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2시라는 부담감에서 벗어났고요. 네. 자, 입구 쪽에 해처리 건설 시도하고 있는 박현준 선수. 네, 12드론째 앞마당 그 쪽에 길목 올라오는 쪽에다가 해처리 하나를 폈고, 그 다음에 드론 하나를 더 데리고 나와서 지금 정찰을 하고 있죠. 오버로드가 도착할 때쯤이면은 그 테란의 병력들이, 머린들이 나와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프로토스를 상대로 할 때처럼 오버로드로 이제 상대방 진영을 정찰하기에는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드론 정찰은 이제는 좀 필수가 됐어요. 네, 그리고 드론 정찰을 간 이후에 저 드론을 죽이지 않는 것이, 조금 파괴시키지 않는 그런 드론을 좀 돌려주는 그런 플레이가 좀 필요하고요. 6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8시 쪽으로 드론이 갔습니다만 8시 없는 게 확인이 됐고요. 네. 한승엽 선수의 수비는 박현준 선수 지금 살짝 들어왔다 나갔습니다. 네. 일단 3회 처리. 네.
12시에 위치를 하고 있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상대방이 이제 가까이 없으니까 네. 3회 처리 체제를 구사를 하고 있는데 한승엽 선수는 그냥 본진 쪽에도 안 올라가보고 그냥 어차피 3회 처리 필 것 같으니까 그냥 앞쪽에서 SCV가 해처리 못 내려앉게 방해하고 있었죠. 예. 하지만 이어나온 볼을 가지고 앞마당 쪽에 해처리를 펴고 있는 박현준 선수. 네. 한승엽 선수의 진영과 다시 확인됐고요. 마린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한승엽 선수의 스타일을 모른다는 것이 일단 뭐 많이 안 알려진 선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략, 그러니까 색다른 전략을 썼을 때 굉장히 조금 당황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네. 예측을 못하게끔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략을 뭐 획기적인 전략이라든가 이런 초반 공격, 예측하지 못한 초반 공격이 들어왔을 때 조금 더 심리적이나 아니면은 그 경기상에서 좀 타격을 더 많이 좀 줄 수도 있겠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기욤 패트리가 했던 말 무서워요 라는 네. 단어가 좀 기억이 나네요. 몰라서 무섭다는 그렇죠. 겁니다. 한승엽 선수 자체가 무섭다기보다는 예. 상대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고 뭐 실력이야 이제 게이머를 할 만큼이면 어느 정도 실력이 됐고 네. 오. 한승엽 선수 머리는 상당히 많이 뽑아놨어요. 네, 머린으로서 이제 투베럭스 체제인 것 같습니다. 머린으로서 한 번쯤은 푸시를 오게 된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퀵클론이 속도로 네, 드론 뽑는 타이밍을 조금 뺏어보겠다는 그런 의도죠. 만약에 중간에 지나가는 오버로드 있으면 한 번쯤 잡아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큰 콜론이 만들고 그 다음에 저글링 좀 생산해라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박현준 선수는 3회 처리 유지하면서 지금 테크트리까지 확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제가 이 어바웃 스타크래프트에 합류를 한 이후로는 루키, 도전자가 2연승을 한 경우가 없었거든요. 네. 네. 참, 빅터 후센 선수도 1승에서 그쳤고, 박상익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한승엽 선수가 승리를 한다면은, 이건 또 뭐, 어바웃 스타크래프트에서는 최초의 일이 되겠죠. 그리고, 네, 지금 배틀넷상에서 게임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친구 등록이 되어 있을 때, 프렌드 리스트에서, 지금 방금 홍진호 선수가 나갔다는 그런 네. 메시지가 뜨죠. 그러니까,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지금 그 한승엽 선수가 개인 사정상 네. 지금 스튜디오에 직접 오지 못하고, 배틀넷상에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승엽 선수가 만약에 한승엽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게임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조명 아래서 하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예, 스튜디오에 대한 스튜디오에 오면은 사실 긴장감이라는 것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네. 예, 한승엽 선수 플레이에 있어서는 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었겠는데 예, 한승엽 선수는 자신이 항상 익숙하게 게임을 하던 자리에서 게임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2승을 하기에는 좋은 기회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박현준 선수는 3 해처리 상태에서 스파이어 체제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전에 그 4대 천왕전에서 그런 플레이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윤열 선수가 이런 똑같은 스파이어 체제를 선택을 하고 성큰 콜로니가 5개 정도 있는데 그것을 그냥 한 타이밍에 뚫어버린 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공격력 업된 머린과 메딕을 동반해서.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저렇게 이제 테란이 입구를 조여놓게 되면 저 정도 병력으로 조여놓게 되면요 2가지 전략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되네요. 그냥 첫 번째는 바로 뚫어버리는 거.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팩토리 올린 이후에 이제 스타포트에서 드랍십을 생산한 이후에 올려놓는 드랍. 그러니까 빈 쪽으로 12시에 조금 보이지 않는 쪽으로 드랍십 한 대를 이용을 해서 왔다 갔다 드랍을 하는 게 방법이 있겠고 또 혹은 전진 팩토리를 활용을 해서 그 다음에 바로 뚫어버리는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테란으로서는요. 예, 테란이 지금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글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저글링을 활용을 해서 본진을 조금 저글링이나 오버로드를 활용해서 본진을 좀 환하게 다 비춰야 되고요. 예. 지금 상태에서 성큰 콜로니를 충분하게 준비를 해놓고 있지 않으면은 테란에게 한 번에 지금 타이밍에 또 뚫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은 당장 아까 뭐 스팀팩을 이렇게 머린 매딕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스팀팩을 딱 눌러놓기만 해도 사실 저그 유저로서는 긴장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시간은 예. 이런 소리. 네. 그러면은 뭐 무의식적으로 드론 생산할 거나 뭐 이런 것을 드론 생산이나 이런 것들 못하고 그냥 병력 뽑게끔 만들기도 하고 네. 긴장시키는 그런 플레이죠. 지금 머린과 매딕 어느 정도 철수를 한 병력이 상태죠. 완전하게 지금 빠진 상태예요. 예. 자, 박현준 선수가 고개를 잠깐 갸우뚱했는데요. 네.
오버로드 하나 내줍니다. 네, 오버로드 사실 안 잡혀도 될 오버로드이긴 한데 네, 인구수 반전 들어갔어요. 황승엽 선수 뭐 역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어느 프로 게임 팀에 소속이 된다는 것 사실 자체가 예. 사실 어느 정도 실력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게임단의 연습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소속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역시 이제 배틀넷상에서의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이때쯤이면 오버로드 잡으면 한 번쯤은 들이닥치겠구나. 이 타이밍에 확장하겠구나. 확장 타이밍이나 이런 곳이나 아하. 해처리에 내려앉지 못하고요. 확장 타이밍이라든가 유닛이 예. 이렇게 들이닥치는 그런 타이밍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알고 있고 지금은 한 번쯤은 테란이 공세를 펼칠 그럴 타이밍이 됐거든요. 사실상. 네. 그렇다면 저 뮤탈리스크를 활용을 해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면으로 뚫어보거나 만약에 머리인 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나 만약에 머리니 바깥쪽으로 나와 있다면 저글링과 뮤탈리스크를 이용해서 한 번쯤 뚫어볼 수도 있겠는데 네. 지금은 그 머린 메딕이 어느 정도 수가 되고 입구 쪽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뮤탈리스크로 상대방의 그 진영 테크트리 상황 확인하면서 그 다음에 못 나오게. 견제를 해주는 거죠. 이러면서 박현준 선수가 해야 될 일은 박현준 선수는 이렇게 막멀티를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자신의 앞마당 자원을 이용을 해서 러커 개발을 할 그런 타이밍입니다. 자, 나오고 있습니다. 한승엽 선수는. 네. 이렇게 상대 팀을 빨갛게 지금 지정을 해두니까 예. 뭐 유닛이 언제쯤 튀어나오는지 이런 거 조금 확인이 잘 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빨간색으로 팀플레이에서는 사실 팀플레이에서는 조금 연습이 필요하지만 1대1 상황에서는 이렇게 상대 팀을 빨갛게 좀 지정을 해주시면은 미니맵을 보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두 선수의 신경 좀 치열합니다. 네. 많은 병력이 8시 쪽으로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저글링 생산해 놓은 곳을 가지고 상대 병력들이 어느 쪽에 있는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죠. 예. 탱크나 이런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네요. 일단은 이제는 어느 정도 테크트리가 확보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현준 선수가 지금 뮤탈리스트를 잃지 않았고 무리하게 뮤탈리스트를 잃지 않았고 러커까지 개발이 된 상태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지금 테란이 확장을 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들어가도 될 타이밍이에요. 그렇죠. 아, 사이언스 베스 동반. 테크트리 다 올려갖고 왔죠. 여기서 싸움이 중요합니다. 저 이레디에이트 걸려있는 머리 엄청 많습니다 지금. 예. 공일업된 상태의 예, 머리들. 유위기예요 이제는. 오, 머리가 메딕이? 구조물에 끼었습니다. 예. 머리가 메딕이 바글바글합니다. 네. 테란의 신경을 좀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유닛들을 굉장히 많이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이언스 잡아내야겠죠? 예. 저런 그러니까 머린, 그 다음에 메딕, 사이언스 베슬 그 세 가지 조합으로서 나오는 테란을 상대로는 히드라 러커 혹은 저글링 러커가 훨씬 더 낫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뮤탈리스크를 다수 운영하다가는 굉장히 조금 그 한꺼번에 병력을 좀 잃을 수 있거든요. 예. 자, 도시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한승엽 선수. 한번 유닛을 굉장히 많이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박현준 선수도 병력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신중하게 운영을 합니다.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병력을 한 번만 더 잃게 된다면 정말 본진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고 테란의 확장을 허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직까지 한승엽 선수는 확장이 없는 상태고요. 네. 사실 지금 이제는 드랍 대비하면서 테란의 드랍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확장을 했네요. 예. 테란이 확장을 하는 시점에서 저그가 공세를 펼치게 된다면은 그 뒤를 치는 그 테란의 그 이묘한 선수와 같은 타이밍에 어떤 드랍십 전략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선택을 잘해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자, 앞마당 쪽으로 갑니다.
스코지. 자, 이거는 좋아요. 네. 아, 이건 좋습니다. 주요 병력 소진시킵니다. 스코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저글링 러커 체제가 머린 메딕 그다음에 사이언스 베슬 이레디에이트 개발되어 있는 사이언스 베슬 체제를 상대로 했을 때는 뮤탈리스크 저글링 조합보다는 훨씬 낫다는 측면이 이겁니다. 예. 이렇게 유닛 소비를 시켜주게 되면요, 테란 입장에서는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고 이 동안에 병력은 같이 잃었고 앞마당 확장을 방어하지는 다 파괴시키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박현준 선수는 해처리 하나를 좀 충실하게 지켰다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예. 이후 경기의 그 센터 싸움이 굉장히 조금 수월할 수 있죠. 참고서 말씀드리자면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서 선수들의 오른손까지 같이 보여달라는 주문을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화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왼손마저 잘 보이지 않았으니까 왼손만 잡아드리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마우스 움직임은 지금 찍히고 있는 화면에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렇게 찍는 부분이 마우스 포인트로 지금 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마우스는 사실 그렇게 조금 마우스까지 보여드리면 역동적인 화면은 나올 수는 있어도 자, 이 타이밍에 90도 던져옵니다. 예. 좀 그러면 잡아냈는데도 많이 나오네요. 예. 사이언스 베슬 빠져있는 팀을 노렸습니다만 이 병력 잡아주고 해처리 하나는 분명히 살려야 되고요. 여기서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된다면은요. 예. 테란의 병력들이 더 탱크가 그러니까 히드라 체제로 변화를 했다는 것을 아니까 이제 팩토리 하나 더 올려서 네. 분명히 투팩토리 상태에서 사이언스 베슬, 그다음에 탱크 다수, 그다음에 머린 메딕 조합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병력들을 소비시켜줘야 돼요. 빠져나갑니다. 이거 빠져나가게 하면 안 돼요. 자, 중간에 덮치고 있는 박현준 선수. 예. 역시나 이 한승엽 선수가 첫 번째 싸움 교전에서 유닛 이득 많이 본 것도 그렇고 앞마당을 온전하게 지켰다는 측면도 그렇고 경기를 주도하는 입장은 아무래도 한승엽 선수인 것 같습니다. 조금씩 유닛이 쌓여나가고 있는 것이죠, 한승엽 예. 선수는. 그리고 멀티체킹 능력이 굉장히 좋고 한승엽 선수는 뭐 2승할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예, 충분히 지금 보여요. 김준 선수는 고개를 갸웃갸웃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력이 많지않네요. 러커, 저글링 러커로서 어느 정도 유닛, 그러니까 상대 앞마당 진영에서 유닛 이득을 봤습니다만은 그 타이밍에 유닛 이득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해처리를 다른 지역에다 피기는 폈는데 그 해처리를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다는 측면이 조금 불안한 요소로 다가오는 거예요. 만약에 해처리가 그 2시 쪽에서 2시와 2시 앞마당 쪽에서 해처리가 펴져 있었다면은, 펴져서 지금 돌아가게 된다면은, 하이브테크, 올라가서, 뭐, 디파일러 조합, 러커 디파일러, 또 뭐, 울트라리스크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만큼의 자원이 확보가 되게 될 텐데, 네. 지금은 사이언스 베슬 때문에. 많고요. 미네랄 멀티까지 가져간 한승엽 선수입니다. 한승엽 선수는 따로, 그러니까 드랍십이라든가 이런 뒤쪽으로 돌아가는 공격을 활용한다기보다는 정면으로서 치고 나오되 유닛 물량이 지금 물량도 엄청나게 많고 또 치고 올라오는 타이밍이 너무나도 좋아요. 예, 골목길로 잘 다니고 있고요. 너무 많은데요. 맞습니다. 어려워졌어요. 스포지가 지금까지 한 기의 사이언스 베스트를 격추시키지 못했죠. 네. 그리고 저렇게 탱크가 많아지게 되고 머리의 업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하이브테크 유닛으로 승부를 보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 타이밍에 확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이브테크 유닛으로 승부를 볼 수가 없습니다. 박현준 선수 입장에서는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한데 지금 시간을 끌 만한 어떤 방법들이 없어요. 자, 스커지 부대 나누고 있죠. 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뒤쪽으로 돌아가는 공격이 되겠는데 여기서 테란이 병력을 물리느냐가 좀 문제입니다. 강하게 조여오고 있는 스커지가 사이언스 베슬. 저런 플레이는 진짜 좋네요. 머린 메딕 빠져 있는 거 딱 보고 그다음에 사이언스 베스를 테러하게 되면 테라는 또 움찔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커맨드 센터가 고합 3개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거 아까부터 계속 확장을 하기는 했는데 그리고 병력들이 이동하다가
단단한 방어 병력에. 맞아요. 네. 지금 그렇게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지선언. 네, 박현준 선수와 한승엽 선수와의 경기, 한승엽 선수도 수고하셨고, 박현준 선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쉬움이 좀 남아하시는 표정이신데, 일단, 지금 바로 논스톱으로 리플레이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어바웃 팁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됐습니다. 맵은 로스트 템플 MBC 게임. 네, 이제는 환히 볼 수 있네요. 12시 쪽에 박현준 선수, 그리고 한승엽 선수는 6시에, 테란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이거 배틀넷상에서 저희가 보는 거랑, 예. 귀속말이라고 그러죠? 예. 귀속말이 계속 오네요. 자, 박현준 선수는 일단 뭐, 아까와 같은 질문입니다만, 어떤 작전으로 나가겠다. 예. 일단은 12시 지역에 걸린 거 알고부터는 예. 3회 처리 빌드를 사용해서 예. 3회 처리 앞마당을 한 다음에 이제 저걸링 못할 체제를 선택했죠. 예. 그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작은 방해들이 좀 있었죠. 글쎄요, 아무래도 평소보다는 조금 이렇게 드론 덜 뽑게 되고 예. 조금 저걸링 안전하게 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배짱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조금씩 이렇게 가난하게 시작해서 후반에 대해서 차이가 커진 것 같습니다. 예. 자, 한승엽 선수의 움직임을 이제 보고 계신데요. 한승엽 선수가 이렇게 되면 2승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최초로 이제. 최초 기록이네요. 예, 루키 게이머로 2승을 하게 되는데, 한승엽 선수가 박현준 선수의 저그를 상대로 잘한 점이 있다면은, 선배 게이머로서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그러니까, 저그가 이제 테란이 뭘 할지 모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공격나는 척, 페이크도 잘 쓰시고, 결국 이렇게, 앞으로 러시 들어올 척 하다가, 드랍십으로 실어 나르는 척 하다가, 결국은 이제, 언마린하고 자기는 멀티하고. 종 잡을 수 없게 만드는 점. 예. 그게, 루키 게이머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또 생각돼요. 네. 알 수가 없다라는 것. 그렇죠. 스타일도 모르겠는데 플레이 자체도 그렇게 알 수 없게 한다면은 이중고를 겪게 되고, 그리고 한승엽 선수 입장에서는 자신의 찬스를 참 잘 살린 것이, 일단은 스튜디오에서 나와서 이제 게임을 하는 것은 아까도 뭐 게임 중에 박현준 선수가 게임 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부담감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예. 근데 오늘은 어쨌든 뭐 개인적인 사정이긴 합니다만은 자신이 좀 편한 자리에서 게임을 할 수 있었다는 측면도 조금 장점으로 작용을 하게 된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그 찬스를 잘 살려서 오늘 박현준 선수를 이기게 된 것 같습니다. 참 적으로 굉장히 지금 강력한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들이 많이 이제 어바웃 스타크래프트에서 루키 게이머에게 패배를 하는데, 예. 장진남 선수도 그렇고요. 네. 한참 요즘 최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박경락 선수도 패배를 했었죠. 네. 홍진호 선수도 그랬어요. 사실 제가 어바웃 스타크래프트에 한 번쯤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하니까 지면 어떡해요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반 농담 삼아. 예. 네. 지금도 해처리가 펴져야 될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죠? 아주 그렇게 치명적인 타이밍은 아니더라도 이런 식의 어떤 견제는 뭐 한승엽 선수가 잘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떡하니 해처리 펴질 자리에 네. 방석 깔아놓고 앉아있는 SCB. 이렇게 또 머린들이. 이러면 이제 한승엽 선수의 체제를 좀 볼까요? 투베럭스 체제에 네. 리파이너리 지금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아직 아카데미라든가 엔지니어링 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올라가는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마린 지금 줄였죠. 그러면은 마린 수 조절하면서 다른 건물을 짓겠죠. 아카데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잠깐 나와주고 이 타이밍에. 예.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해주는. 네. 올라가는 타이밍에 여기서 이제 마주치게 될 겁니다. 자, 한승엽 선수의 머린과 박현준 선수 머린이 살짝 마주칩니다. 네. 컨트롤도 좋아요. 일단
한승엽 선수.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또 올라오는 모습을 봤으니까 박현준 선수 입장에서 성공 콜론이 어쩔 수 없이 뭐 하나쯤은 예의상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글링 뭐 조금 더 생산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식도 사실 늘상 하는 플레이들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페이크입니다. 심리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예. 자, 역시 베럭스의 불이 꺼져 있고 스팀덱 개발 중. 머린들을 계속 꾸준히 모으고 있는 한승엽 선수입니다. 네. 그다음에 박현준 선수는 앞마당 지금 해처리가 완성이 됐고 드론 생산해서 드론 충원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예. 그다음에 레어가 올라가고 있고요. 또 다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네. 한승엽 선수. 저런 움직임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을 하죠. 저그 대 테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지는 경우에 50% 이상이 이런 초반에 마린 매딩러시 아니면 벙커러시 둘 중 하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병력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수 병력으로 신경 쓰이게 만드는 것. 네.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뭐 박현준 선수가 얘기를 하셨지만 저그 대 테란전에서 저그가 테란에게 패배를 하는 경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머린 메딕 러쉬 초반 러쉬 혹은 벙커 러쉬, 벙커 푸시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기 때문에 이런 머린의 움직임이라고 할지라도 소홀히 지금 판단할 수가 없고 소홀히 볼 수가 없죠. 되게 긴장되기 마련이고 한웅열 선수나 서주훈 선수나 로스트 템플에서 벙커 푸시 좋아하기로 유명한 선수들도 또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것처럼 테란의 전략이 요즘 같은 경우는 저그를 상대로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어떤 움직임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저그에게는 페이크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머린들이 올라오게 되면 이 타이밍에 올라오게 되면은 성큰 콜로니를 예, 늘릴 수밖에 없는. 늘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 정도 양이라고 한다면은 뭐 이 정도 양 유지하면서 사실상 이쪽에다가 뭐 이렇게 드랍십을 활용을 해서 뭐 올릴 수도 있고요. 드랍십으로 머린들을 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생각보다 많지 않은 뭐 머린들을 이런 식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또 얻는 효과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딱 여기에서 성공 콜로니의 공격을 안 받는 위치에서 스팀 팩터 한번 써봤다가 하하. 뭐 이런 식의 여기도 한번 썼죠. 예. 그다음에 쫙 이동을 하죠. 뭐 이런 식의 움직임 자체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박현준 선수 입장에서 오해를 하게끔 만들어 줄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팩토리 올리고 그다음에 스타포트 올리고 그다음에 네. 사이언스 퍼실러티 올라가고 있죠. 박현준 선수는 한승엽 선수의 진영을 거의 지금 못 보고 있는 상태죠. 네. 드론이 올라가다가 입구 쪽에서 여기서 잡혔고요. 그다음에 오버로드 이쪽에 있고요. 여기 있고요. 사실 이 머린 메딕이 입구 쪽에 저 정도 양으로 여기에서 조였을 때 어떤 공격 패턴을 예상을 하셨나요? 드랍식으로 이렇게 올 것이다. 예. 네. 올릴 것이다. 아까 그래서 저글링이 이쪽으로 대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승엽 선수가 확장하겠지. 확장할 타이밍이구나. 여기 SCV 대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신은 멀티를 아마 계획을 하고 있을 겁니다. 사이언스 베스는 이제 생산이 될 거고요. 그러면서도 아까 그 오버를 잡힌 거고요. 박현준 선수에 대한 대비를 잘 해주고 있는 상태. 네. 오버로 잡고 이렇게 쑥 빠지죠. 사실상 그냥 멍하니 여기 있다가는 저글링 그다음에 뮤탈리스크에 의해서 병력 잃을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그런 게 있습니다. 룰이라는 게 있는데요. 상대 진영에 강력하게 압박을 하거나 공격할 게 아니면은 병력들은 그냥 본진에다가 모셔놓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지점에다 이런 식으로 오버로드 잡았다고 신나서 여기다가 그 병력들 모아놓고 있다가는 저글링 러커, 뭐 저글링 뮤타 이런 그 유닛들에 의해서 당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력들 안전하게 이렇게 모아주는 플레이 해주고 예. 사이언스 뱃을 생산하고 지금 3베럭스 체제에서 머린 메딕 생산하고 있죠. 사실 이렇게 공격하기도 난감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병력들이 이런 식으로 테란 병력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판단을 해야 되나요? 지금? 제가 보기엔 테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빌드를 타고 네. 예. 그러니까 저거를 그냥 가난하게 한 다음에 자기는 할 거 하는 스타일입니다. 예. 원래 이런 온라인 플레이 할 때는
이런 플레이에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드론 충분히 생산한 다음에 히드라러커 체제로 빨리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드론을 초반에 생산을 너무 못해서 저글링 럴커 뮤탈 이런 좀 가난한 네.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적인 지속적인 페이크로서 저그를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 자신은 할 거 다 하는 스타일이 한승엽 선수의 플레이다라고 딱 정의를 내려주셨고, 여기에 맞춰서는 지금 박현준 선수가 선택한 판단은 조금 어차피 가난해진 거, 예, 최대한 유닛 구성, 예, 유닛을 조합하는 스타일로 플레이를 해서 이 병력들 잡아준 다음에 확장하겠다는 그런 그 시나리오를 가지고 게임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게임을 상대로 이 한승엽 선수가 어떻게 병력을 운영을 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잘 쫓아다녀요. 네. 한승엽 선수의 병력들은 참 한 군데 머무르지 않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계속 흔들어 놓는 거죠. 그렇죠. 병력들 이쪽으로 뭐 몰아놓은 셈이나 마찬가지죠. 몰아놓고 그 다음에 멀티 체크하고 자신을 확장 준비하면서 병력 생산해놓고 있고. 예. 예. 병력들이 굳이 이 많은 병력들이 다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 병력들 뭐 생산된 병력이기도 하겠지만 일단 저그의 뭐 드랍이라든가 이런 본진으로서의 난입을 또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병력을 좀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 병력만 사실 가지고 유지를 하게 되면 저그는 이 병력밖에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격을 계획하거든요. 그러나 사실 병력들은 뒤쪽에서 추가된 게 이만큼 많았어요. 예. 머리 한 개. 여기서 그래서 유닛 이득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렇죠. 예, 여기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박현준 선수가 봤죠. 사실 여기서 박현준 선수가 이 유닛들 다 없앴으면은 이쪽 확장 기지 혹은 여기 드론이 있는데 이쪽 확장 기지는 사실상 안전할 수 있었거든요. 이러면서 올라오면은 여기서 지금 유닛 준비하기 바쁘고 가스 예. 소비하면서 여기 확장을 하긴 한다고 하더라도 좀 불안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냥 지치 않고 가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한승엽 선수는 앞마당 아직 안 가져간 상태고요. 네. 아, 정말 골고루 움직여주네요. 무대를 넓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규모 병력을 운영을 해서 이쪽 해체를 파괴하러 가죠. 네, 많이도 안 가요. 네. 뒤에서 달려들고 있는 박현준 선수의 병력. 기어이 드러나는 잡고 죽는. 예.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박현준 선수가 생각한 것은 이 앞마당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제 병력들을 보내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병력들을 가지고 여기 있는 저글링과 러커를 가지고 기대했던 효과는 아무래도 이 병력들을 잡으면서 앞마당 파괴하는 효과를 누렸던 거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저글링 꾸준히 도착하고요. 네. 자, 달려들기 시작하는 박현준 선수.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레디에이트를 거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병력들이 쭉쭉 달려오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박현준 선수도 피해를 좀 줬습니다만 본인도 피해를 입었어요, 많이. 네. 멀티를 못 깼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좋은 타이밍에 탱크 올라왔구나. 테란의 기질을 한번 볼까요? 투팩토리. 예, 체제 변환한 것을 사실 알았으니까, 이제 왜 그게요? 예, 지금 서플라이 디포도 참 이쁘게 지어놨고, 베럭스 하나 추가하면서 투팩토리 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밸런스가 맞는 플레이를 해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마당 확장 기지에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은 상태였고, 그 다음에 서로 간의 병력을 잃었지만 계속 추가되는 병력으로서 추가되는 병력이 조금 더 추가가 되자마자 지금 이